러시아 화물선 우르사 마요르호가 지중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산업 화물보다 훨씬 더 큰 의혹을 싣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원자로와 관련된 부품들이 북한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국제 언론이 인용한 조사 결과 이 선박이 이른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속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의 전략적 임무를 숨기고 김정은 정권의 민감한 기술을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명의 승무원이 사망했고 14명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현재 약 2000에서 2500m 깊이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스페인과 알제리 사이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비극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더욱 강한 추측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곧 알려드릴 테니 계속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밀손 알비스. 문제는 바다에서 실종된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박은 오보론 로지스티카라는 회사 소유였으며 이 회사는 러시아 국방부와 연관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적 명세서에는 129개의 컨테이너 크레인 그리고 산업 장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선장이 직접 핵 연료가 없는 원자로 부품 2개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잠수함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이것은 바다의 방사능이 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사일, 핵실험, 지속적인 위협으로 세계를 도전하는 국가에 민감한 군사기술을 전달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몰은 2024년 12월 스페인 남동부 해안 근처에서 기관실 구역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사보타주를 지적했고 테러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인용한 조사에서는 화물 인도를 막기 위한 외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지중해 바닥에서 화물선이 사라지기 전에 지뢰 폭발과 유사한 지진 신호가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군함의 행동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군함이 구조구역을 장악하고 외부의 관찰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의 그림자가 이 사건에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지시했다는 공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전이 핵 관련 화물을 포함할 때는 항상 의혹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러시아, 북한, 그리고 지중해에서 이런 일은 미국처럼 강력한 정보기관의 개입 없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CNN은 2025년과 2026년에 침몰 지역 상공에서 핵 신호를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항공기의 비행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이 사건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적 해석이 더욱 강경해집니다. 모스크바가 평양에 잠수함 핵기술을 넘기려 했다면 백악관은 이 경로를 추적하거나 폭로하거나 간접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을 지원할 전략적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 협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의혹은 더욱 짙어집니다. 국제 보고서들은 평양이 모스크바를 지원하기 위해 탄약, 미사일, 심지어 병력까지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 기술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만약 우르사 메이저의 부품들이 실제로 잠수함 원자로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정치적 대가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 장소 또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중해는 해군, 위성, 센서, 그리고 서방 동맹국들에 의해 감시되는 민감한 항로입니다. 군사 호위를 받는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이 무거운 물건을 싣고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든 화물을 나토 국가들 인근 지역을 통과한다면 자연스럽게 감시 대상이 됩니다. 스페인은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승무원들을 신문했지만 침몰한 곳의 깊은 수심 때문에 화물에 대한 간단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사건을 사보타주라고 부르며 사건에 대한 서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게 문제는 핵무기 화물에 대한 의혹 자체만으로도 이미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화물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왜 선장은 원자로 부품을 언급했을까요? 만약 여행 목적지가 단순히 블라디보스토크였다면 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북한을 포함한 비밀 경로를 시사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혼란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단순히 화물선의 손실만이 아니라 군사장비 비밀 이전 네트워크가 드러날 위험에도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적 비교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존 케네디는 소련이 쿠바로 공격용 군사장비를 계속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쿠바 주변에 해상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경쟁 강국이 해상 운송을 통해 핵 균형을 바꾸려 할 때 바다는 첫 번째 저지선이 됩니다. 모르사 메이저 사건도 비록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같은 전략적 논리를 따릅니다. 봉쇄를 알리는 공개 연설도 없었고 함대 간의 공개적인 충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민감한 기술이 적대적인 정권에 넘어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는 것이죠. 다른 국가들도 적대적인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기 전에 미리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오시라크에 있는 이라크 원자로를 파괴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핵 능력을 실존적 위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한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후 평가에 따르면 그 시설은 신고되지 않은 원자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가 핵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공식적인 완전한 확인이 있기 전에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선박의 경우도 이러한 어두운 전통에 속합니다. 화물이 한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을 때 위협이 완전히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우르사 메이저의 침몰은 푸틴과 김정은을 겨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 핵기술을 넘기려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 사건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고립된 정권들과 위험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제재, 해군 감시, 그리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대한 정보 활동에 대한 압박도 강화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을 자신의 강경 정책이 적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민감한 장비를 바다로 옮기기 전에 말이죠. 이제 다음 단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스페인은 조사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침몰한 깊이 때문에 단순한 시각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위성 데이터, 해양 센서, 항해 기록을 이용해 실제 선박의 항로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반면에 핵 밀수설을 계속 부인하고 이 사건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다루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화물이 북한의 잠수함 야망을 가속화하고 태평양에서의 위협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밀손 알비스였습니다.